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헬릭 스미스가 오늘 좀 상한가를 갔어요. 해서 그거의 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좀 반도체가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5D 투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는데 이번 주에 제가 좀 그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고 멤버십 게시판에다가만 글을 계속 좀 올렸어요. 그래서 영상은 좀 오랜만에 찍는 거고 그동안 영상을 좀 안 찍는 동안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의 그 투자의 원칙이라든가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지 그런 뭐 매수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헬릭 스미스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좀 매매를 많이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잠깐 매매했다가 이게 좀 계속 하락하고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한 두 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손절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손절을 했을 때가 이제 5만 3천 원이었는데 이때 손절을 그래도 나름 이제 잘 한 거죠. 이게 차트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매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2만 원을 깼을 때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이때 매도를 한 건 잘한 것이었는데 이게 일단 오늘 이제 상승을 한 것은 그 임상 3- 이상에 대해서 그 첫 투약을 좀 실시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좀 갔어요. 그 이슈 때문에 이 이슈가 얼마나 뭐 큰 것이길래 이렇게 상한가를 갔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 어떤 좀 차트적인 그런 모습이나 혹은 이제 어떤 매수와 매도 수급적인 그런 분석으로 지금 오늘의 그 상한가를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어제 그 게시판에도 좀 올려드린 그런 내용인데 어떤 주가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고평가냐 아니면은 뭐 저평가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볼 것인지 즉 이제 매력도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그 글을 좀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종목이 매력도가 현재는 5점인데 앞으로 8점, 10점으로 매력도가 좋아질 종목들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고 매력도가 5점에서 뭐 3점, 2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종목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썼는데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주가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A라는 종목이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 종목이 저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매수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종목을 고평가냐 저평가냐 평가를 하는 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할 수 있는 오직 시장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떨어진다고 저평가가 된다고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종목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개인의 판단에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매력도라는 것이 언제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2차적인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가격이 매우 저렴해진 경우예요. 이번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가 저는 이 가격이 매우 저렴해져서 매력도가 높아진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유증 이슈로 하한가를 맞았고 또 관리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악재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그래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졌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다 나왔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되어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원유 ETF가 이제 그 개념이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난 3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퍼졌을 때 원유 ETF가 말도 안 되게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 2만원대, 18,000원, 2만원대의 가격이었던 원유 ETF가 3,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죠. 사실상 그때 이제 코로나가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어떤 그 비행기라든가 선박에 쓰는 그런 기름들이 이제 전혀 쓰이지 않게 되면서 뭐 재고량도 넘쳐나고 지금 뭐 재고할 곳이 이제 공간이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00원부터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도 제 기억에는 거의 한 마이너스 40%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저는 원유는 결국에는 적정한 가격을 좀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계속 좀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달 정도 보유를 하다가 결국 한 플러스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 이때 6,0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라고 하죠.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 어떤 심리가 이제 과도하게 한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떤 적당한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그랬죠. 여기 이제 4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1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공포심이 많이 작용이 된 그런 구간인데 결국에는 이게 주가가 적정 가치를 좀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상한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60일선에서 저항을 맞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힘들겠죠. 여기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다음에 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온다면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또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조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지금 한 87,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었고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게 그 제가 매수를 했었던 이유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가 내년에는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기사인데 메모리 업황이 저점을 통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메모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만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쪽도 디램 가격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SK하이닉스라든가 뭐 테스라든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상승 그 추세는 좀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도 뭐 한 1분기 발표 전까지는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고, 앞으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KMW를 비롯해서 5G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금 구간이 참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려운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나왔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전망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게 지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내년 이제 5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앞으로도 뭐 6달이나 남은 그런 기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G를 들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은 좀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봤을 때 어떤 좀 단기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대가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악재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가 오히려 이런 좀 가격이 좀 저렴해졌을 때 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내년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봤을 때 2020년 그 초반에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이제 주파수 경매 이슈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과 같은 악재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